그냥 그래요. 서양 철학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기억을 중요한 사유로 인식하며 논의해왔다. 아무런 표시도 없지만 기억이 포인트네요. 플라톤은 사물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본질적 원형인 이데아가 기억을 통해서 인식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데아는 기억을 통해 인식한다. 이데아에 대한 기억이 망각보다 뛰어난 상태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둘 사이에 가치론적 이분법을 설정한 것이다. 말 되게 어렵네. 플라톤은 기억은 최고, 망각은 최악이야. 이게 가치론적 이분법. 더 쉽게 이야기하면 기억 좋아, 망각 싫어. 이렇게 생각했었대요. 더 나아가 하이데거는 사람 이름이죠. 진리가 망각이 없는 상태, 즉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하이데거시 진리란 뭡니까?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망각이 없는 거예요. 이렇듯 정리해주네요. 전통적 서양 철학에서 기억은 긍정적이고 망각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앞에 질문 다 안 써도 돼. 요것만 밑줄 그어놔도 됩니다. 요령 같은 거예요. 요령. 첫 번째 단락에서 이처럼, 이렇듯, 즉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게 그냥 첫 번째 단락 핵심 문장이야. 앞에 거 웬만큼 날려도 상관이 없어. 7번처럼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닌 이상 글 전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선 전통적 서양 철학에서의 기억은 긍정적, 망각은 부정적인 능력으로 인식했다. 예를 들면 플라톤, 하이데거 이런 식의 얘기인 거지. 첫 번째 단락은 얘기가 그게 답니다. 두 번째 단락 넘어갈게요. 이와 같은 철학적 사유 중에서 피히테는 사람 이름이죠. 피히테 씨. 자기의식이라는 개념을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작은 따옴표 묶여져 있잖아요. 피히테 씨가 얘기했습니다. 자기의식. 기억이란 세계 경험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능으로 인식했습니다. 기억은 세계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능. 어떤 대상에 대해서 A는 A다 라는 명제에 의거하여 주정할 때 나는 나다 라가 성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일성을 주장하는 의자는 의자다와 같은 명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났네.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 알 것 같은데요? A는 A다. 나는 나다. 의자는 의자다. 그래,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개의 명제가 무슨 관계냐 이건 거지. 예전에 친구와 같이 앉았던 의자를 보았을 때 이 의자가 바로 그때의 의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즉, A는 A다 라는 명제는 과거의 A가 현재의 A다 라는 주장으로 현실화된 거다. 3년 있다가 내가 도연이 만나가지고 길에서 우연히 도연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과거의 도연이랑 지금 3년 후의 도연이랑 같은 도연이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그때가 되면은 좀 더 못생겨지고 머리털도 빠지고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도연은 도연인 거지. 이러한 주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의자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렇죠. 과거의 의자에 앉았던 자신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다. 과거의 의자가 현재의 의자여야 한다. 동시에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여야 한다. 그래야 이 의자가 그때 그 의자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의자도 계속 지속되어야 하지만 나도 지속되어야 돼. 따라서 그가 주장한 자기의식은 기억의 능력을 통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같음을 의식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자기의식을 망각한다면, 내가 나인지 모르면 우리는 친구를 만나도 친구인 줄 모르고, 그의 입장에서는 기억이 없다면 세계에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옆에 8번 문제 잠깐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잖아. 그러면 이제 말 만들어 놔야지. 자, 저는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기억이 있어야 A는 A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표시할 거야. 기억이 있어야 A는 A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A는 A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자기의식이 있어야 돼. 이렇게 화살표야. 나는 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의식이 있으려면 나의 과거, 현재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돼. 기억이 있어야 디귿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출발점은 기억이야. 기억이 있어야 니은도 있고 디귿도 있다. 기억 디귿이 있어야 니은이 가능하다. 이거야. 됐을까? 이 8번 문제 풀었어. 8번 문제 풀었어. 기억 없이 니은 가능하다? 아니요. 방금 가능하지 않다고 했어요. 기억이 가능해야 디귿도 가능하다. 정답. 맞는 얘기지. 니은이 성립해야 기억이 성립한다? 아니야. 기억이 있어야 니은이 있다야. 3번 탈락. 4번. 디귿은 기억을 위해 존재한다? 아니야. 기억이 있어서 자기 의식이 있는 거지. 디귿은 니은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니요. 디귿이 있어야 니은이 되지. 5번 탈락. 정답 2번. 됐을까? 이 문제는 결국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적절한 것 찾기. 적절한 것 찾기는 뭐라고? 내가 생각해 놓고 그거랑 맞는 거 찾으러 가야지. 이거 읽고 있으면 말이 헷갈린다고. 그래서 적절한 것 찾기는 꼭 그렇게 푸셔야 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슷한 게 없는데요. 틀리는 거지 뭐. 근데 웬만하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훌륭하니까. 한편 니체는 또 사람 이름 나오고 있죠. 이와 같은 사유 전통을 거부하며 기억의 능력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시해요.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잘라놓고 3번 이후로 내용이랑 위에 있는 내용이랑 다 달라요. 라고 이렇게 체크할 거야. 세상에. 그리고 눈을 슬쩍 주는 거지. 어디? 네 번째 단락은 금방 안 들어오는데 다섯 번째 단락 봐봐. 다섯 번째 단락 첫째 줄. 니체 얘기 나오죠? 3, 4, 5번 단락이 니체 얘기하는 거야. 앞에 1, 2번 단락이 여러 명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니체의 혼자만의 이야기를 물어보는 게 꼭 나오겠구나. 그래서 옆에 9번 문제가 있는 거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그는 기억이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능력이라면 니은, 망각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이라고 인식했다. 밑줄. 완전 다른데 니체는 기억을 부정적으로 보고 망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 기억 싫어요. 망각 좋아요. 그에게 있어서 망각은 기억을 뛰어넘고자 하는 치열한 투쟁이었다. 니체가 생각하는 망각은 기억을 뛰어넘고자 하는 치열한 투쟁. 망각에 대해 긍정하기 위해 신체와 관련된 사례를 제시했다. 새로운 음식을 먹으려면 위를 비워야 하며 음식물을 배설하지 못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듯이 과거의 기억들이 정신에 가득 차 있다면 무언가 새롭게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언제? 망각이 없다면. 망각이 없으면 새로운 걸 기억할 수가 없어.
그에 따르면 기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낯설고 불편한 것으로 여겨서 변화와 차이를 긍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나 때는 말이야, 요즘 것들은 너무해. 세상이 왜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라. 그는 건강한 망각의 역량을 복원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니체가 이야기한 최종 목표야. 3, 4, 5번 단락이 니체인데 니체의 최종 목표가 나왔어. 무조건 밑줄이지.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바닷가에 놀러가 모래성 만들었을 때 부서지더라도 슬퍼하기보단 웃으면서 즐거워할 거라고 보았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모래성을 만들 수 있음을 직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런 거겠네. 모래성이 부서진다. 망각이지. 새로운 모래성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기억을 할 수가 있음을 직감하기 때문이다. 순진무구한 아이는 망각했다고 좌절하거나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 이렇듯 니체에게 아이는 망각의 창조적 능력을 되찾는 인간을 상징한다. 결국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망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행복하고 싶은가요? 망각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니체가 인간이 가진 기억 능력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자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기억 능력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자고 했던 건 아니다. 철저한 망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현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기억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기억이 필요합니다. 마치 음식이 위에서 전혀 머무르지 않고 배설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요즘 자꾸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우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주된 사유로 인식되던 서양 철학에서 망각의 능력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니체의 사유를 주목할 필요가 없다. 옆에다가 슬쩍 니체의 사상의 의의 이렇게 하나 써놓으면 좋습니다. 마지막에. 자, 같이 볼게요. 독서의 분야를 고려해서 윗글을 읽을 겁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삐리리 하면서 읽어야겠군. 역시 어떻게 적절한 거죠. 뭐라고 하면 될까? 기억과 망각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네. 통합해서 누구는 뭐라고 했고 누구는 뭐라고 했고 비교점, 공통점, 차이점 구분하면서 읽어야 되겠어. 1번 인간의 사상을 탐구하고 있으므로 글의 관점에 담긴 걸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어. 1번 끝. 다음 7번 문제.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예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맞는 것, 틀린 것 찾으러 가는 거죠. 1번 플라톤은 첫 번째 단락이지. 가치론적 이분법을 통해 기억을 설명했다. 가치론적 이분법 맞나? 여기 있네. 가치론적 이분법. 2번 맞죠? 7의 1번 맞지? 7의 2번. 하이데거 여기 있네.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를 진리라고. 하이데거시 진리는 뭡니까? 기억이 지배하는 상태가 진리입니다. 2번 맞는 얘기지. 3번. 니체는 볼 것도 없어. 세 번째 단락으로 빨리 와야지. 세 번째, 네 번째 단락. 니체는 망각을 긍정적인 능력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랬나? 그러네. 망각은 능동적이면서 창조적인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위의 줄 전통, 사유 전통을 거부하며 비판했습니다. 이야기가 있죠. 3번 맞는 말이지. 4번
니체는 음식물이 위에 가득 남아있는 상태, 정신이 기억으로 찬 상태. 요 정도 기억해줘도 괜찮지. 3번 오케이. 그러면 7번의 답은 5번이겠네요. 현재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철저한 망각이 필요하다? 아니요. 철저한 망각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어디에서 얘기했나? 앞페이지 왼쪽 맨 밑에 철저한 망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얘기했죠. 7번의 답은 5번. 8번 문제 얼레벌레 풀었고요. 9번 문제 이제 또 보러 가면 되지. 지갑이 많이 낡았네. 새로 하나 사줄까? 아직은 새 거 사기 싫어요. 아빠가 생일 선물로 처음 사주신 거라서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익숙해서 좋아요. 그랬구나. 지난번에 평소와 달리 국어 시험 못 봤다고 했잖아. 시험 준비 잘하고 있니?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일 뿐이죠. 잊을 건 있고 국어 시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잊을 건 있고 망각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번 피기태는 몇 번째 단락 가야 되지? 두 번째 단락 가야 되죠. 을이 선물을 받았던 자신과 말이 빠졌지. 선물을 받았던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같음을 기억의 능력을 통해 의식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괜찮지. 피이태는 두 번째 단락 가야죠. 을의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이다 라는 주장은 시험은 시험이다 라는 명제가 현실화된 것? 응? 을이 지난 시험은 지난 시험이에요 라고 말한 이유는 뭔데? 지난 시험을 잊겠다. 지난 시험과 나 지금 단절되겠다. 이 이야기 한 건데 시험은 시험이다라는 명제는 과거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건데 이 의자가 그 의자다. 의자는 의자다. 과거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건데 틀린 얘기지. 니체는 3, 4, 5번 단락 봐야죠. 을이 지갑에 대한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여 새로 사는 것을 긍정하지 않았다고. 괜찮겠네. 너 왜 안 바꿔? 옛날 이야기하고 있어?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고 있고. 니체는 을이 국어 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것을 보고 다시 준비해. 어떻게 다시 준비했지? 과거 시험 잊고 기억을 뛰어넘어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겁니다. 괜찮지? 니체는 지난 시험 결과에 좌절하지 않았죠. 다음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직감했기 때문에 마치 누구처럼 모래성이 무너졌던 어린아이처럼. 10번은요. 어휘 문제인데요. 정답은 3번이고요. 난해하다 무슨 뜻이에요? 난 어려워, 해 이해하기, 난해하다 이해하기 난 어려워 이런 뜻이고요. 밑줄 그어져 있는 시 낯설다, 낯설다는 익숙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오케이.